강조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윤 대통령의 경축사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좀 애들로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는 이른바 뉴라이트계 학자들의 주장은 괴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1919년 네. 4월 11일 날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 임시정부를 그냥 수립한 게 아니고 네.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는 3.1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3.1 독립선언문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네. 살펴보더라도 그 3.1 독립선언문에는 근대적 정신이 담겨 있고 민주화 민권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조 1항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에 수립된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그때 발표된 대한민국 헌법에도 네.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1919년 상임 임시정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밝힌 민주공화국의 그 역사적 전통을 100년이 넘게 지금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도 상임 임시정부와 3.1운동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임 임시정부와 3.1운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3.1운동을 부정을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에서 일본 그렇게 그걸 부정하게 된다면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그렇네요. 할 때 일본에 친일했던 네. 그 친일 세력들의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건국론을 이야기한 것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고 일제 식민지 지배에 친일했던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네. 대한민국의 자주적 독립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린 우리 선조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어떤 1948년 건국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1948년 건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했을 경우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취합하지 않고 애들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민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그 민주공화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네. 그걸 부인합니까? 미국은 독립선언문이 19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네. 미국은 1919년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건 사실상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된다. 네. 3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3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건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역사를 설명할 때는 그 역사의 맥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이어지고 오고 그것을 누가 어떤 힘으로 만들어 왔는가 생각해야 네. 됩니다. 그러면은 상임 임시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민주공화국의 전통을 우리는 지금 개성하고 있고 자주적 독립에라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표시되어 있는 그 목표를 우리는 평화적 통일로 네. 지금 개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국가와 정부와 영토와 뭐 국민 뭐 이런 문제의 어떤 법리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49년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던 우리의 한일 독립 정신과 자주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그런 우리의 투쟁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고 48년 이 1948년 이때는 건국이 아니라 정부가 수립된 그 네. 날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운동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앞에 이제 단상에 올랐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일시 없어도 나라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1919년 이 민주공화국 체제의 임시정부를 이어받아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네.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눈길을 끌었는데 네, 우리가 그때 2015년 광복 70주년 때 네. 그때 영화가 밀전이었나요? 뭐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암살?
암살이었던 것 같고, 암살이었죠. 암살을 보면은 이제 그 임시정부의 어떤 임시정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기 김원봉 의열단의 네, 김원봉 의열단 단장이 충칭으로인가 어디로 이제 옮겨갔던 상해에서 옮겨갔던 그 임시정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방문한 의열단 김원봉 선생한테 김구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기가 입법부고 여기가 사법부고 음, 여기가 행정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우리 선열들은 비록 임시정부였지만은 일제 식민지 강제 지배에 의해서 네.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가진 그런 어떤 정부들을 정부의 맹화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네. 그것이 추구해야 될 가치 오늘날까지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민주공화국과 자주적 독립, 평화적 통일의 그 가치를 만들고 이것을 위해서 실천해왔다는 것 이것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이 광복절을 맞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봤고 광복절 경축사, 윤 대통령 경축사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글쎄요, 하여튼 이번 경축사는 사실은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경축사였다. 이거는 뭐 누구도 이제 부인 안 할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지지층에서도 뭐 예. 처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마음에 드는 경축사일 수도 있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경축사가 맞냐 이게. 아마 지지층도 마음에 예. 들어하지 않을 그래요? 겁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네. 극우 유튜브 듣는 사람들 예. 아마 이런 사람들만 후련하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나가서는 어떡하지? 대한민국 정체성의 위기다, 큰일 났다 네. 이런 생각들을 내심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